자, 일상 속 크고 작은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매일 각 분야 전문가 출동해서 꿀팁을 전수하는 시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슬기로운 노후 생활, 노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저희가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관심을 또 표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더 저희를 위해서 나와주십니다. 잠시 후에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네, 오늘도 나오십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 자산관리 궁금한 점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자산관리, 노후에 좀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전화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슬기로운 노후생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2탄입니다. 2탄. 오늘은 노후 대비 자산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월요일에 생방송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오실 때마다 저희 이제 제작진이 그 주차를 좀 이렇게 등록해 드리려고 차 번호가 몇 번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걸어다니면 건강에 좋고요. 네. 늘 이렇게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는 정말 개인차가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이 지하철이 뭐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서울의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또 지하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또 지방에 이렇게 지역에 지방에 강연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거기 가실 때도 그럼 뭐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겠네요. 그럼요. KTX 또는 버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택시를 타고 그러면 뭐 못 갈 데가 없거든요. 정말로 좋은 세상입니다. 네. 지역에 이게 뭐 아주 시골 같은 데서도 강연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경상남도 창원군 이방면 이방농협이라는 데 갔는데요. 네네. 동서울 터미널에서 4시간 버스로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장거리죠. 네. 거기 그런 시골에 가시면은 되게 알아보시고 막 손을 그 유튜브 덕분인지 정말 좀 알아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소개를 못 해드린 문자들 오늘 중간중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노후 대비 자산관리. 이것만은 주의하자인데 사실 대표님이 노후에 내 자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물론 이제 많으면 좋게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참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참 내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테크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거든요. 자산 관리라고 해도 뭐냐면은 뭐 주식이에요? 부동산 사요? 그다음에 뭐 지금 사야 돼요? 되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선 그래서 자산 관리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자산에는 실물 자산, 그 부동산이 중심이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그다음에 자기 몸 인적 자산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산 관리의 목적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는 재산이 부동산에 거의 뭐 80~90% 집중돼 있는데 그게 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계 부채 그동안엔 빚을 얻어서라도 뭔가 사면 오르니까 괜찮았는데 이 저성장 시대에는 이 가계 부채도 과도하게 안고 집을 사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인적 자산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게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세 가지를 정말 잘 이뤄놔야 된다. 네. 첫째가 돈 그리고 네. 건강, 네. 외로움 네. 이거를 잘 네.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예. 경제적 자립이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 자립하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네. 저는 절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절약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바는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절약하라고 유치원 때 얘기를.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 앞으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노후의 주요 그 수입원이 말이죠. 네. 이제 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네. 이제 어렵게 또 그 노령연금 같은 경우 네. 이렇게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외국의 경우 특히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좀 어떻게 노후를 이렇게 네. 그런 경제적인 걸로 충당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예, 우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보된 나라가 선진국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뭐 60, 70%, 80, 90%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연금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한 29% 정도가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뭘 먹고 살았냐. 1980년도에 이 조사를 보면은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2%. 그때는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에 조사해 보니까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이 72%였던 거가 12%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화끈하게 바뀌거든요. 예. 아마 네. 2, 3년 후에 다시 조사하면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그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네. 우리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금이 가장 중요해지는 연금이 거죠.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층 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세상 따는 때까지 최소 생활비 확보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저도 이렇게 봐도요. 뭐 부동산이 있고 뭐가 그러지만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은 네. 노후에 돈을 못 써요. 무서워서. 맞습니다. 네. 연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이라도 한 끼 먹자 그러면 네. 아유 내가 한번 살게 예.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네. 연금 그 얘기하다 보면 그 단어가 저는 참 이 따박따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박따박 이제 달마다 들어오니까 네. 좀 네. 안정적으로 사람이 예. 일상을 좀 영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택연금 얼마씩 받으면은 네. 아마 그 비율이 40%였던 거가 한 20%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만큼 매달 연금이 중요합니다. 네네. 아까 이제 뭐 그 자녀에게 의지하는 그 어떤 퍼센테이지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10몇 %까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후 대비가 자식이다 이런 공식이 여태까지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양육비나 뭐 교육비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아 부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자녀에게 과다하게 돈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가요 무슨 과소비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는데 네. 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 노후 생활비도 안 될 뿐더러 또 잘못하면 과외 공부 이런 데 시켜서 자녀의 그 장래도 망쳐먹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우선 나중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요. 생각이 우선 없어요. 네. 1998년에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식한테 있다 이렇게 하고 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90%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하. 그런데요. 2020년에 물어보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누가 가족과 사회가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율이 네. 한 80%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뭐 국가와 가족이 같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세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부모님들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러는 대답도 17%나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현재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들의 세대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30%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는 그 자녀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자녀의 장래도 망쳐먹지 않고 네. 자기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참 중요하다. 네네. 네. 이게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자녀에게 내가 쏟아 부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예.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쏟아 부은 만큼 오히려 악순환이 돌아오니까 말이죠. 그렇죠. 우선 자기 노후 생활비도 그렇지만은 네. 자녀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부모들이 과외고 선생님도 정해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 외우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지금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네. 좋은 회사 들어갔다가도 그 회사가 잘못되면 딴 데 내 능력을 가지고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외우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게 필요한데. 창의적인 능력이.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네.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사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은 어떤지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자꾸 여쭤봐도 죄송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3개국에게 네.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네. 예,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모들은 예라고 대답하는 부모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100%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의 부모들은 네. 대부분이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또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비려면은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네.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인데. 예. 제가 아는 지인이 네. 딸만 하나 있는데요. 결혼 비용 시집갈 때 얼마 대줬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대줬더라? 일본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취업 뭡니까? 결혼 정보업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아들의 경우에 1억 9,900이고요. 딸이 1억 3,100이에요. 아이고. 절반 이상을 부모가 대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혼 비용이 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많은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제 자녀에게 엄청난 교육비나 양육비 이런 걸 쏟아붓는 분들도 네. 조금은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조금 더 계획적인 어떤 예, 그러니까 그게 네. 혹시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 지금 같은 세상에는 자식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과다하게 돈 들어가는 게. 네. 그리고 자기 노후에도 문제가 있고 그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대표님 혹시 그 결혼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에 대해서 예. 요즘에 이제 뭐 호텔에서 뭐 주로 결혼식들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재동의 공원에서 네. 결혼식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체면이 굉장히 우리는 중시되는 나라가 돼가지고 네. 무리에게 결혼 비용 많이 지출하는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냥 단둘이 어디 가서 한다든지 뭐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이제 스몰 웨딩이 그렇죠. 주가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전 바뀌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연금 3층 탑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 하셨고 네. 이게 이제 연금 3층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네. 이거를 이제
그 가입만 한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네.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좀 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직장인은 자동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네. 이 가정주부, 전업주부의 경우는 의무는 없는데 이미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가입. 예. 네. 그래서 최하 금액이 9만 원인데요. 9만 원. 예, 9만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아.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 늘어나고요. 네네. 그러면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이미 가입을 전업주부 할 거냐 할 거냐 그것 좀 생각해 보는 거하고 네. 또 일찍 받을 건가 늦게 받을 건가 아하. 도중에 공백이 있으면 추가 납입할 건가 네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인데요. 네. 퇴직연금의 경우에 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연금이 DB형이라고 그러고 DB형. 예. 근로자 책임인 연금이 퇴직연금이 DC형인데 DC형은 이제 예. 내가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퇴직연금 연금 자산을 제가 운용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앞으로 가입자로 보면 절반이 넘어서 대세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그 퇴직연금을 잘 투자 상품에 운용을 잘해 가지고 네. 나중에 연금 백만장자가 되고 아하. 그다음에 거기서 배운 그 투자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안에도 활용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연금 퇴직연금이 있는데도 거의 무관심이에요. 아. 그리고 그냥 은행 예금에 거의 다 80%를 DB형으로 많이 가입하는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게 상관없는데 네네. DC형 중에서도 그 소위 원본 보장형 그 상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예금이죠. 그렇죠. 거기에 80% 가까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사실 그렇죠. 자기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공부하고 그걸 운용하면 네. 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말이죠. 돈을 빌려서 재테크를 하면서 네. 그 중요한 연금 자산을 관심을 갖지 않고 네. 운용에 적극적이지 않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보통은 이제 가만두면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은 집가상승률에 그렇죠. 의해서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내가 가만두면 가만히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가만두면 회사에서도 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원본 보장 상품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가입자가 네.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운용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수익률도 높일 뿐더러 네.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그 무관심층을 줄이는 데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개인연금하고 퇴직은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삼층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자. 네. 이런 의식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대표님 그 코너 말고 이제 또 이게 DBDC 퇴직연금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서울 생활을 들으시면 사실은 이게 돈 버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좀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네. 자, 잠깐 저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앱과 톡사이님이 안녕하세요. 들으면서 슬기로워지는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마하니님 매일 슬기로운 서울 생활 들으면서 우리 나선홍 씨와 각 분야 전문가들 덕분에 매일 웃고 점점 슬기로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귀한 강의 오늘 녹음하고 있어요. 오, 녹음까지. 어우, 감사합니다. 6635번님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도 생활과 현실이 어려우니 할 여력도 없고 준비 없는 노후에 현실은 불쌍하죠. 그러셨는데 이게 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가 많으시거든요. 대표님. 아, 그렇구나. 이분들은 좀 내가 너무 늦었다.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께 좀 우선요. 그 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40대나 50대는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빨리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하는 게 좋고 또 60이 넘어서 퇴직했는데 아직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넉넉지 않다. 그러면은 살고 있는 집 또는 고향의 농지. 예, 고향의 산지. 그래서 그걸 세 개를 부동산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뭡니까?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걸 활용해서라도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택연금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농지연금, 산지연금은 사실 좀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요. 네. 뭐 자격이 이제 뭐 몇 년 이상 지어야 되고 있지만은 그걸 맡기고 거기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은 네. 그 농사 나중에 자식들이 요즘 그 농사 물려받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금 받는 게 훨씬 거기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농지연금, 산지연금은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그렇죠. 그 자격 요건을 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대표님 지금 벨소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 나갔거든요. 대표님 지금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헤드폰을 안 쓰셔가지고요. 학교 다니실 때 그 벨소리는 종소리였습니까? 종소리죠. 땡땡땡. 학교적인 땡땡. 네. 그 세대시죠? 네. 네. 그러시군요. 자, 반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서 노후 관련 또 자산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반짝 퀴즈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다시 한번 내드리죠.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추위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추위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드리고요. 저희가 책 선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책 선물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읽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책 선물이라고 적어주시면 총 3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행복 백세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노후 대비 자산관리, 궁금한 점들 여러분 소개도 해드리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책 선물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네, 이 책이 신축 관련 책인데 좀 집을 짓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나 봐요. 네. 그런데 또 오답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퀴즈가 좀 어려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퀴즈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자, 반짝 퀴즈.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입니다. TBS 앱은 무료고요. 네.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대표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도 이 자산 관리를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요. 네. 이 시세 같은 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시세 뭐 예측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상황이 나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지나가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량 종목이면 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그 시장의 상황은 장기 투자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잘못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부동산만 또는 금융자산만 잘못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에 대비해서는 몇 가지 종목 부동산과 금융자산 또 금융자산도 몇 가지 종목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하나는 장기 투자고요. 장기 투자. 하나는
분산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 네. 그 분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네. 네. 대표님께서 거의 이제 답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됐죠.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선물이라고 앞에 말머리에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대표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농지연금 관련해서 그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3983번님이 제 장인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지금은 소소하게 줄이셨는데 앞으로 자식들 도움 없이 농지연금 신청해서 노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농지연금이 각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취급을 하는 건지 방법을 몰라서 아직 연금 개시를 못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그 농촌개발공사. 개발공사가요. 네. 거기에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네네. 거기에 문의하시면은 거기 보면 이게 그 농지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 오래 하다 보니까 주워 듣는 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자, 저희가 TV로도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TBS 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디오로 못 들으신 분들은 TV로도 또 너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작은 중소기업에서 63세로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자식 키우며 벌어놓은 건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2억 원의 현금입니다. 그런데 현금은 아들과 딸 결혼시킨다고 거의 바닥이 났고요. 재취업을 하려 해도 나이가 많아 쉽지가 않네요.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려 해도 아내 반대가 심하고요. 매달 국민연금 48만 원이 나오지만 이것만으로 생활하긴 빠듯합니다. 집 한 채밖에 없어도 노후가 괜찮은지 다른 방법을 더 찾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집 한 채.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 자산 집 한 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집 한 채로 노후 이게 준비가 가능할까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인데 50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의 비중이 86%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거의 부동산으로 집 한 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달에 화장실 팔아 쓸 수 없고 다음 달에 건너방 팔아서 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택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연금. 이어서 한 3억짜리 주택이라면은 한 달에 한 7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도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득을 위해서도 일을 찾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이제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서 사실 이제 좀 이거를 팔 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체면과 좀 결부가 되어 있어서 말이죠. 집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이렇게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라든지 해양국가와 달리 이 전제라고는 달리 집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집값 땅값이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집이 크게 무슨 신분의 상징이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우선 나중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산층의 기준 같은 걸 보면요. 우리는 아파트 30평 이상 이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집에 대한 생각이. 자녀분들 이제 출가시키고 나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3, 40평대 살다가도 이제 두 분만 계시면 작은 평수로 좀 이렇게 옮기셔도 되는데 또 약간 체면. 저도 2002년에 딸 시집갈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큰 집을 이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거 줄여야 되는데 왜 옮기냐고 하니까 네. 첫째 사돈네 폼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큰 집이 재테크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큰 집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오히려 소형 평수를 1인 가구, 2인 가구를 합친 비율이 네.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65%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소형 주택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뭐 큰 집에서 한다고 폼 난다고 그런 시대가 또 지나갔거든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뒤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네. 노후에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병원 가까운 곳, 문화시설 가까운 곳, 네네.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고 있는 것도 아마 저희도 좀 참고가 될 거예요. 네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네. 그동안 이제 머리 아팠으니까 네. 좀 유유자적하게 좀 네. 시골에 내려가지고 전원주택 사가지고 네. 거기서 좀 사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병원 가까운 것이 최고다 해서 그냥 도시 생활을 계속 영위할지 네. 좀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면 75세 정도까지는 쌩쌩해요. 네. 근데 보면은 내려갔다가 70세 중반쯤 돼서 여기저기 몸이 이제 고장이 나면서 네. 다시 돌아오는 분이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부부가 의견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남성분들은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부인들은 많죠. 혼자 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득을 잘해야 되고 아하. 그다음에 후기 노령기가 됐을 때도 농촌이 좋은 건가 귀촌이 좋은 건가 네. 이건 돌아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네. 내려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앞으로 그 문제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예. 조금 이제 젊으시니까 네. 내려가서 맑은 공기에 이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네. 말씀하신 후기 노령기 즉 예. 말하면 70대 후반 80대가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아주 도시에서 네. 아주 떠나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네. 그러셔야 된다. 네. 네. 자, 또 다른 사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52세로 작년에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는데요. 현재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따로 모아놓은 자금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이 돈을 크게 잘 굴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막막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네. 이분도 역시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명퇴하시면서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2억 원 받으셨는데 네. 어떻게 좀 자산 관리를 하면 좋을까? 저도 가끔 질문하셨어요. 퇴직 예정자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제 퇴직금을 2억 받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서 추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런 말 질문 받으면 제일 당황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죠. 큰일 나거든요. 네네. 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 1단계가 현역 시절이에요. 네.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원칙만 잘 지키고 젊으니까 공격적으로 좀 해도 돼요. 네. 근데 조심할 건 2단계부터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네.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네.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네.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아하. 그리고 뭐냐면은 남은 자금 그러니까 네. 1억에서 400만 원 꺼내서 쓰면 9,600만 원 남잖아요. 첫 네. 해는. 그러면 9,600만 원은 어떻게 운용하냐. 운용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니까 네네. 한 4%나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세요. 보수적으로 그렇게 돼 운용해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는 혼합형 펀드. 네.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 30% 이내에서 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튀긴다고 큰일 나요. 아. 그리고 또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네.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연금 수입이 중요한 거죠. 연금 수입. 예.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연금 수입하고 네. 또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네. 보통 현역셀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네.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가능하면 안건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네.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지출을 좀 예. 그 현역 때보다 예. 60, 70% 줄여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좀 공감이 예. 되네요. 거기에다가 그 안건에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한다든지 연금소득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70대 후반 80대 초부터 시작되는데 이제는 운용에서도 졸업하고 네.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쓰다가 세상 떠나는 건데 목표가 뭐냐 세상 떠나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금이나 이쪽에 좀 안전한 곳에 그러니까 저 3단계에서는 그런 네, 거죠. 네. 그러시군요. 대표님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네, 네. 좀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네. 네. 어떤 사연이신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는데.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볼륨을 네. 좀 여기 볼륨을 좀 높여 주십시오. 네네. 네. 그거 돌려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더 돌려주십시오. 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 해남에 사는 무화과라고 할게요. 해남의 무화과 선생님. 예. 네네. 어떤 사연이신가요? 제가 회사를 여지껏 다니다가 네. 올해 귀농을 해서 무화과를 심어서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우스를. 그러시군요. 네네. 회사에 다닐 때는 뭐 수입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니까 네.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적금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이 귀농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아직 그 열매를 수확해서 팔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가격이랑 내년의 가격이랑 이런 게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이 돈을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네. 좀 의문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대표님 나오신데 인사 나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강창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이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해남으로 네. 귀농을 하셨는데 네. 퇴직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어떻게 좀 관리하면 그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올해 46입니다. 그러면은 네, 젊으시네요. 조금은 공격적으로도 해도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좋은 금융회사에 가셔가지고 그 전문가를 잘 소개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받으셔서 네. 그분에게 형편 40대 중반이고 이런 농사에 하는 분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이런 그 금융 상품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예금도 일정 부분은 좀 요즘 뭐 3% 넘는 그 예금 있고 또 요즘 국채도 또 팔고 있거든요. 채권도. 네. 뭐 그런 것들을 일부는 사시고 일부는 좀 펀드 같은 데 넣어서 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금융 상품의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 좀 믿을 만한 그런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무화과 선생님. 예. 네, 이게 사실은 방송으로 지금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무화과가 수확해서 이제 그 자금이 돌 때까지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좀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 수익이 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쓸까 이런 거에 좀 알기가 제가 힘드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재배한 그 농지가 있을 텐데 그 농지에서 농지연금을 좀 받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좀 믿을 만한 금융회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일부는 예금 금리 높은 예금에 좀 넣어놓고 일부는 펀드라든지 이런 데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무화과 선생님. 네. 네, 그 무화과를 어떤 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스마트 농법이나 이런 농법들도 많이 현장에 도입이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나요? 저희는 그냥 일반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 상자 재배라고 해가지고 네네. 땅이 심는 게 아니라 작은 상자에다가 묘목을 심어서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물 관리만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희가 그 연세가 상당히 되신 분인 줄 아는데 40대시니까 아직은 뭐 준비하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네. 아무튼 저 슬기로운 서울 생활을 자주 들어주시고요. 예. 네.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됩니다. 네네. 네. 농사 잘 되시면은 제가 무화과 한 박스 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남에서 무화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 무화과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반쪽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대표님. 네. 오죠? 정답은 O입니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 9574-4395-2919번님께 선물 드리고 책 선물 보내드리고 저희가 문자로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 정말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앞으로의 좋은 말씀 저희가 좀 자주 모셔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거 뭐 즐거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